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한 주의 시작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드디어 금투세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오늘 거래소와 코스닥 정말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2,000개 가까운 종목이 상승하면서 정말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과연 대선 이후 그리고 FOMC 이후에도 이 상승 탄력 유지할 수 있을지 오늘 2시간 동안 저희와 종목 고민 함께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 중국의 비자 면제 소식 속에 여행과 항공 관련주들이 날아올랐습니다.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대왕고래 탐사 시추 위치가 확정됐다라고 하죠. 오늘 화성밸브, 한국가스공사 같은 종목들 강하게 상승했는데요.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3가지 이슈 점검해 보면서 내일 시장 좀 든든하게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 강하게 올랐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 바이오 종목도 강했지만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상승이 코스닥 시장을 또 견인해줬는데요. 오늘 에코프로 BM이 7% 넘게 상승했고요. 에코프로 머티가 9% 넘는 상승폭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 VR가 걸리면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는데 과연 내일장까지 이 시세 계속해서 이어받을 수 있을지 여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는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오징어 게임 2 예고편 티저가 출시됐다고 하죠. 레몬레인이 결국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쇼박스도 16% 급등, 덱스터도 7% 넘는 강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이 시세 연속성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잘 갔던 방산 그리고 금융주들은 일제히 하락세 연출했습니다. K방산 섹터 줄줄이 호실적 기록했었는데 오늘 코츠테크놀로지가 5% 넘게 빠졌고요. 잘 나가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3% 하락, 한국항공우주도 오늘은 파란불 켜냈습니다. 방산 중소형주 그리고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3가지 이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김덕호 대표 그리고 이성웅 차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가장 먼저 2차 전지 섹터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이오 종목도 강했지만 이 금투세 폐지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2차 전지 섹터가 특히나 강하게 올랐습니다. 김덕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제 2차 전지주들 다시 한번 봐도 되는 시점인지 아니면 그냥 금리 인하 기대감 안고 계속 바이오 종목 쪽을 봐야 되는 건지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자, 일단 시장에서 지금 호재로 받아들인 건 결국 이제 금투세 폐지라는 그 빅 이벤트에 대한 어떤 변동성의 리스크가 많이 축소가 됐다라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서 이 얘기를 같이 이제 입법을 진행을 했었고 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또 오히려 박차를 또 강했던 이제 야당 측 입장에서 다시 이거를 이제 취하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일단 우리가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거래 물량들 특히나 이제 거래 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오히려 이제 금투세가 폐지가 된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안 그래도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던 이 한국 증시기도 하지만은 또 이 증시에 대해서 버팀목을 해줬던 이제 대형의 자금들이 다시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오픈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특히 이제 이 자금들이 돌아올 때 그러면 유독 2차 전지주가 간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본다라면은 이미 금투세 관련해서 불안 요소가 계속 이제 제기가 됐던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나 도저히 못 믿겠다. 한국 시장에서 여전히 지금 금투세 논란들이 있는데 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안정적으로 계속 우량주로 성장을 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을 선택을 하겠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개인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ETF 매수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기사는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시점에서 봤을 때 그럼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느냐. 그동안에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작년부터 해서 계속 이제 2차 전지의 기대감을 계속 안고 많은 장기 투자를 했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여기에 대해서의 거래 자금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안정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다시 대형 자금이 들어올 때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삼성전자의 어떤 부진이라던가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전처럼 고점을 높이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오히려 미국 주식으로 빠져나갔다라고 본다면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볼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사업과 가진 굉장히 지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가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중국이 될 것이고 또 여기에 또 라이벌로 있는 한국의 기업들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입장에서 2차 전지 혹은 이제 2차 전지 장비주 쪽으로 좀 많이 매수가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주들에 대한 전략 들어봤고요. 에코프로 그룹주 한번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노무라 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 에코프로 BM의 매수 의견을 매수로 상향하면서 오늘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HN 등 강하게 상승해줬습니다. 이성웅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국내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4분기 실적도 안 좋을 거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노무라 증권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선 전제가 이제 전기차 쪽에서의 수요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좀 올라간다라는 전제하에 노무라 증권이 에코프로 그룹에 대한 이 밸류 체인에 대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전제로 그 전기차 수요가 좋아질 때 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에코프로에 갖춰졌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매수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한증권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의 에코프로 BM의 어떤 투자 의견은 보유 관점으로만 갖고 가지 매수 관점을 쉽게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론은 우리나라 이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의 이 어떤 전망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전기차 쪽에서의 특히 유럽이나 이쪽에서의 수요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는 NCM이나 LFP의 뒤지는 쪽에서의 배터리 쪽에서의 그 시장에서의 어떤 기대감을 좀 갖고 좀 가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중국 쪽과의 시장 그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아직까지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에코프로 쪽뿐만 아니라 이 양극재 관련 기업들한테는 쉽게 어떤 목표 주가 상향이나 그리고 매수 관점을 쉽게 지금 못 내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에코프로 쪽에서의 그룹이 생산 능력에 대해서 조정 가능성을 내비쳐서 그동안의 어떤 일회성 비용이나 이런 부분 또 3분기 실적에서의 이 재고에 대한 이 비용적인 측면 부분이 덜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지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이 2차 전지 쪽에서의 전체적인 이 산업 환경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이 노무라 쪽에서의 매수 의견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 BM이 7.25% 생각보다는 외국계 증권사가 목표 주가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반등 부분이 제한적으로 나타났다는 부분이 바로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향도 하지만 앞서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금투세 폐지에 의한 어떤 시장에서의 이 그 유동성이 좀 약간 몰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금투세 폐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코스닥 기업들 대표적으로 이제 그 2차 전지주뿐만 아니라 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가 개인들의 비중이 굉장히 좀 크죠. 그러기 때문에 이 금투세에 대한 폐지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코스피보다는 이 코스닥 쪽에서의 투자 심리를 좋게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 BM이 어떤 그 유동성이 들어왔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지 에코프로 BM의 어떤 실적 전망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바뀌는 상황은 좀 아니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을 매도해야 된다 이런 의견보다도 제가 봤을 땐 너무 이제 어떤 외국계 증권사에 대한 어떤 매수에 대한 표현으로 적극적으로 매수를 다시 한번 해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는 분명히 좀 있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장님께서는 여전히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전고체 쪽은 어떨까요? 김덕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인테크가 장 막판에 상승 VI가 걸리면서 결국에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 마로니의 입세님께서 코인테크 수익 중인데 버텨볼까요? 라고 이렇게 또 남겨주셨거든요.
2차 손질을 본다면 역시나 전고체 쪽을 봐야 하는 건지 내일장까지 시세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상한가 근처까지는 좀 상승을 한 거는 뭐 상한가까지 이제 도달을 했던 부분들은 뭐 당연히 그만큼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거래 물량들이 굉장히 협소했다가 이번 금투세 폐지에 대한 발표를 계기로 오늘 장중에 좀 폭등을 하지 않았나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도 분봉 차트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차트를 지금 띄워놨는데 만약에 금투세 폐지 관련된 부분들이 아침에 이제 발표가 된 걸 보셨다라면은 뭐 다른 주식들과 마찬가지로 아침 초부터 움직임들이 좋았겠죠. 그런데 유독 글쎄요, 거래 물량도 뭐 차트 물량을 뭐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차트가 좀 재밌게 나옵니다. 오늘 하루 이제 저는 이 차트를 보면서 가만 생각해보면서 느껴지는 거는 좀 굉장히 좀 위태하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만약에 수익 중이시라고 한다면은 절반 정도는 매도를 과감하게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장 초반에 절반 정도 매도를 과감하게 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거래 물량을 보시면 오늘이 첫 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11월 첫 월요일 날에 지금 거래 물량이 지난 1년 동안에 있던 거래 물량들에 비했을 때 거의 배수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낙관을 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전고체에 대한 희망은 지금 삼성 SDI를 필두로 해서 지금 계속 이제 극복을 하고 있고 내년 2025년, 2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 준비한다 뭐 이런 호재들은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 주가 자체는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다. 특히나 이제 오늘 분봉 차트를 다시 한번 띄워서 말씀을 강조를 좀 드린다면은 이게 지금 5분봉 차트입니다. 5분봉 차트인데 거래 물량이 좀 다소 의심스럽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은 차익 실현을 조금 권고를 드리고요. 오히려 조정세를 좀 이용을 하셔서 다시 이제 코인테크에 대한 어떤 매수 기회를 좀 잡으시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장 들어서 급등했었던 코인테크에 대한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섹터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후장 들어서 오징어 게임 2 관련주들이 또 강하게 시세를 냈습니다. 레몬레인이 장 막판에 상승 탄력 더 키워가면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쇼박스, 뭐 덱스터 같은 종목들 강세 움직임 보였는데요. 이 부분 이성웅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징어 게임 시즌 1 때 주가 상승 탄력 엄청 거셌었잖아요. 그때만큼의 시세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 이제 이 오징어 게임 2가 어떤 흥행으로 했을 때 이 돈을 버는 구조는 결국은 이제 이 넷플릭스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오징어 게임 1 때 이 관련주로 하면서 올라갔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시세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 오징어 게임 1에서 어떤 시세를 받았던 기업들이 실질적인 어떤 제작에 참여해서 실적을 벌어들인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히려 지금 이제 관련된 이 인적과 관련된 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좀 상승세를 보여주었죠. 뭐 대표적으로 레몬레인이나 이런 이정재 배우와 관련된 기업들의 상승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은 약간 좀 테마적인 성향은 분명히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또 개봉을 하기 전까지는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오히려 개봉한 다음에 뭐 평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주가가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반복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저는 어떤 그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약간 뭐하지만은 차라리 이 관련주들보다는 넷플릭스 투자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어떤 흥행을 전제하에 이 말씀을 드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단순 이 시작의 오늘 급등에 의한 추격 매수는 정말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지난번 오징어 게임 시즌 1 때 학습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넷플릭스를 투자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덕호 대표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참 이런 콘텐츠 관련주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한광 관련주로 뭐 시세 냈었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계속 많이 빠졌었고, 뭐 오징어 게임 2 관련주도 오늘 장에 좀 막판
막판에 시세가 강하게 나왔거든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하는지 혹시나 볼만한 종목이 따로 있을까요, 대표님? 뭐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게 이제 한강 관련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뭐 아마 출판사들 언급을 네. 좀 하시려고 하셨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 있었을까요? 본인도 받을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러니까요. 상황인데 이 한강 관련주를 선견지명을 갖고 이제 한강 작가가 이번에 노벨상을 받기 때문에 관련주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보기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콘텐츠주들이 왜 이렇게 급등급락을 하고 왜 사람들이 이런 콘텐츠주에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느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주식장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장이 안 가니까 지금이라도 변동성이 차라리 높은 종목들을 한번 기다려서 이번에 갭 상승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상한가를 한 번 정도 달성을 하고 난 이후에는 얼마 정도에서 내가 매도를 하고 나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 뭐 기대감이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콘텐츠주기 때문에 뭔가 잘 대박이 날 거다라는 기대감들은 뭐 아까 이제 차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이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차 떼고 포 떼주고 나고 나면은 남는 거 없다 장기판에 남는 말 없다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뭐 실제 제작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영업이익을 정말 극단적으로 끌어올리기까지는 좀 힘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뭐 자막에서도 매번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영화관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뭐 손실 보전이 어떻게 되네 이런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일반 투자자분들이 컨텐츠주를 손을 쉽게 낸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막상 이제 컨텐츠주를 투자를 했을 때가 언제냐? 이미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상한가를 가고 난 다음에 지금 잡을까 말까 하다가 거기서 이제 뭐 폭탄 돌리기가 돼버린다.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일단 이제 컨텐츠주를 만약에 공략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워낙 우리가 인기가 굉장히 높았었고 심지어 미국의 모 주에서는 오징어 게임의 날도 지정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어떤 이제 한류에 대한 컨텐츠 부분들이 계속 강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언제 이것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를 마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예측을 하기보다도 저는 일단 한국에 있는 컨텐츠 기업들에 대해서의 주기적인 동향을 쫓아가셨던 분들이라면은 뭐 좀 관심이 있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오히려 어떤 하나의 작품만 가지고 접근을 하셨다가 어떤 학폭 리스크라든가 어떤 연예계에서의 어떤 뭐 윤리적 문제들 이런 걸로 또 손실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비중을 늘리시기보다는 적은 비중 그러니까 소액 비중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투자보다는 이런 어떤 컨텐츠가 발표되는 것에 대한 기회 즉 투기에 좀 더 가깝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작사 쪽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기는 좀 어려운 구조인 것 같다라고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입을 모아주셨는데요. 그럼 차장님께 엔터 관련된 종목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JYP 엔터가 10% 넘게 상승했거든요. 차라리 엔터 기업들을 보는 쪽이 나을까요? 글쎄요, 엔터 기업들이 정말 많이 떨어져서 이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는 지금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바닥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느낌은 좀 좋죠. 근데 하지만 이 말씀드렸다시피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이 저평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항상 이제 엔터주들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전망이 뭐 작년에는 뭐 올해 상반기가 좋을 거다. 또 이제 올해 상반기 안 좋으니까 이제 올해 하반기에 좋을 거다. 뭐 이런 상황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부분은 정말 좀 안타까운 그런 현재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이제 중국 쪽에서 무비자에 대한 관련해서 좀 오르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무비자 입국에 대한 수혜는 바로 이제 항공주죠. 그 다음에 여행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런 기대감, 중국과의 또 한한령 해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만 그 전에 뭐 아파트나 여러 가지 부분도 다 이제 투자 심리가 좀 변하기 때문에 투자 심리로 인한 이 유동성이 좀 몰리는 부분이지 정말 좀 실적으로 좀 얘기했을 때는 이 저평가는 분명히 아니고 제가 봤을 땐 저가 매수 기회는 이제는 기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은 좋겠지만은 이 실적으로 봤을 때는 들어가기는 좀 힘들 수가 있다. 그 말은 지금 현재 뭐 신규 매수 관점도 좋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을 바라보는 것보다도 단기적인 어떤 매매 관점을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 중국 쪽에서의 무비자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이 중국 노선과 관련된 기업들을 살펴보는 게 정확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오늘도 항공주들 많이 올랐죠. 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중국 노선과 가장 큰
이 캐파가 있는 게 바로 아시아나항공이지만 최근에 신규 이 중국 노선과 또 증설을 하는 게 바로 이제 대한항공이라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뭐 LCC 쪽은 이제 치킨 게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들어가기에 좀 애매한 상황이 있긴 하기 때문에 이 대한항공 쪽으로 저는 이 중국 쪽에서의 무비자 입국에 대한 부분은 대한항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주에 대한 부분은 단기적인 플레이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무비자 관련된 수혜 예상해 본다면 오히려 항공 쪽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3가지 이슈들 다뤄봤고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주상전화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